안녕하세요. 시장은 불안하다고 아우성인데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조용히 풀리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은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보통 이러면 시장이 막 환호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연준의 공식 발표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냥 평범한 발표문 같은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완전 수수께끼 같아요. 이쪽을 가리키는 것 같다가도 저쪽을 가리키고 서로 막 모순되는 신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는 내렸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태도는 여전히 엄청 신중하고 깐깐해요. 전문가들이 이걸 매파적이라고 부르는데 딱 이런 느낌이죠. 일단 금리는 내려주는데 너무 기대하진 마셔. 이런 애매한 태도 때문에 시장은 더 헷갈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숫자들이 그 모순의 핵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연준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확 올렸어요. 그런데 물가 전망은 거의 그대로란 말이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경제가 막 뜨거워지면 물가도 같이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좋으니까 금리 팍팍 내릴 필요 없어 라는 신호랑 아직 물가 높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신호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인 셈이죠. 방금 매파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서 매처럼 날카롭게 물가를 잡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제 성장이 좀 둔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식 발표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물밑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들여다봐야 해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연준이 RMP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거요? 그냥 기술적인 조치입니다. 시장에 돈 푸는 양적 완화, QE 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기술적인 조치라. 글쎄요. 지금부터 그 말을 왜 믿기 힘든지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달 시장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연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새로 푸는 돈이 월 400억 달러. 이전 정책의 2배가 넘어요. 심지어 연준이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계상했던 액수 보도도 훨씬 많습니다. 이걸 정말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이건 이름만 바꾼 양적 완화, 그러니까 스텔스 QE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가면에 썼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펌프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풀린 돈이 결국 정부가 돈을 쉽게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정 지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독립적이어야 할 중앙은행이 그냥 정부의 현금 인출기, ATM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봤죠? 그럼 이제 시선을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 중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은밀하게 돈을 풀고 있을 때 중국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조각까지 맞춰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처럼 돈을 푸는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막 고속성장을 하진 못하겠지만 내수를 살리고 AI 같은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G2가 둘 다 시장에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G2가 이렇게 쌍으로 돈을 풀고 있으면 시장은 막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분위기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지금부터 이 이상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그 진원지는 바로 가장 뜨거웠던 AI 분야였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잘 나가던 대기업들에서 이것 좀 문제 있는데?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와르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AA 주식들이 흔들릴 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세요. 놀랍게도 금, 은, 백금 같은 아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물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와중에도 발빠르게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연준이 뒤에서 몰래 엄청난 돈을 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분석가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준 골디락스라는 겁니다. 이 준 골디락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강력한 힘이 만들어내는 아주 기묘한 균형 상태를 말해요. 첫째, 정부가 돈을 팍팍 쓰고, 둘째, 중앙은행도 돈을 풀고, 그런데 셋째, AA 기술혁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물가를 꽉 잡아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의 이상적인 경제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준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대담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S&P 500 지수 8,000입니다. 네, 8,000. 지금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예고하는 숫자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요? 놀라지 마세요. 코스피 4,600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고점을 그냥 뚫고 나가는 수준이죠. 그만큼 전 세계에 풀리는 돈의 힘이 우리 증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거대한 돈의 홍수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AI 버블에 대한 공포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돈과 보이는 공포, 이 둘의 거대한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자산 시장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